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코스피가 월간 고점을 경신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오늘 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 보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오늘 오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던 SK하이닉스마저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명확히 확인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의류, 비만 치료제, 그리고 게임 섹터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조선과 메타버스 등은 내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불안감을 좀 떨쳐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의 시장 브리핑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실까요?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92%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85%의 하락세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형국인데요. 양시장 모두 개인만의 수급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빠지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갤럭시 S25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좀 주가 측면에서는 조용히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선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매출 4조 5천억 원을 발표하면서 오늘 홀로 주가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4.64%의 강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체 차체에 대한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동반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0.24%의 약세고요. 기아는 1% 넘게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로부터 한국금융사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오늘 주가의 강세 보여주면서요. 1.2%대의 상승세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1% 넘는 상승폭입니다. 앞으로 2025 아랍 헬스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료 쪽으로, 의료 AI 쪽으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확인해 가야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동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단에서 또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LB 0.3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또 한 번 강세 보여줍니다. 0.59%의 상승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25만 4,50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 0.25%의 상승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제약은 현재 1% 넘게 떨어지고 있어서 같은 의료 바이오 섹터에서도 약간의 상승세와 하락세가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시스는 0.95%의 상승입니다. 클래시스 현재 53,40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리노공업은 2% 넘게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리노공업뿐만이 아니라 휴젤 그리고 엔캠까지도 2%대의 낙폭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떤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질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섹터별로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 AI가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AI 단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신테카바이오, 온코크루스, 루닛 모두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루닛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7%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이렇게 71,100원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갑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CTC바이오, 온코크루스 모두 잘 가고 있는데요. 13%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올리패스가 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도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 섹터뿐만이 아니라 의류 쪽도 잘 가는데요. 이 수출주 중심의 또 중국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왜 강세를 보이는지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전문가님 인사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문가님께 또 다양한 강의들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제가 뭐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게 시장이 3월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의 어떤 연속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있을 때도 결국은 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 심리, 즉 불확실성이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가도 쭉 갈 수 없는 시장이고 떨어져도 어느 한계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고 예측해서 상방향으로 굳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길게 본다면 4월까지 이제 즉 4월 초부터는 3월 말부터죠. 3월 말부터 4월 초 이쯤에서 상승이 예상되니 그때부터는 그때까지 좀 모아가는 전략이든가 아니면 지금 철저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답지처럼 보여드린 공시 분석이라든가 신문 경제지 이건 지금 정답지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최근에 BHI의 큰 폭의 상승 그건 공시 분석을 통해서 이미 작년에 12월 17일 날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룬이 또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결국은 의료 AI 이거는 의사들이 피할 이유가 없다. 의사들이 결국은 반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룬이 역시 결국은 정답지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정답지를 보여주고 하는 시장에서 굳이 정답지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참고해 보시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야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불안하다 이런 마음가짐은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회귀한다는 점, 그 점을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신다면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급한 마음보다는 이제 조금은 좀 관망하면서 즐기는 마음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불안 심리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제가 왜 주식을 자꾸 경제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문학이라고 표현하냐면 결국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광고에서 나왔던 그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불안. 결국은 이게 내가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거를 딱 중심에서 딱 끊어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안 심리입니다. 그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시장을 멀리 보는 관점이고 그 시장을 또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답지 같은 공시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뉴스, 경제지 여러분들 뉴스, 경제 자꾸 무시하는데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차트는 결국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그 보조지표를 가지고 중심에 둬버리면 결국은 중심을 잘못 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잃는 매매 그리고 불안한 매매가 지속된다는 점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시장 진단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3월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셨는데요. 지금의 이러한 장을 활용해서 모아가는 전략 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공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을 통해 분석해 주신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시 분석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의료 AI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또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항상 의료 AI가 이제 개화기다, 성장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오늘 너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 준비됐습니까? 오늘도 성심성의껏 열심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느끼시잖아요. 정답지가 보이는 시장에서 내가 굳이 정답지를 안 보겠다고 고집 피우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답지 보고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금방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결국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돈을 잃고 있고 내가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중심을 잘못 가르쳤고 그 중심이 마치 기술적 분석이 모두인 양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이 내 심리도 중요하지만
경제는 산업과 산업 간의 전쟁이에요. 그 산업과 산업 간의 전쟁이 긴 그 싸움의 끝이 차트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산업과 산업 간의 전쟁을 이 차트 이렇게 데드크로스 그죠?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게 그게 너무 웃기지 않을까요? 너무 이게 그 좀 얄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말자고요. 이렇게 보는 게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좀 이 강의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뭘 잡았느냐면 BHI 그때 18일이죠. 12월 18일 날 강의했던 그 공시분석 정답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답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 이 LNG 복합화력 발전설비 공급 계약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체결이 됐고 금액은 얼마냐? 500억이에요. 500억인데 자 500억이 끝이면 이게 기대감이라는 게 없죠.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기대감은 없잖아요. 근데 요 공시 분석에서 계약 상대방을 잘 보라 그랬어요. 계약 상대방이 뭐다? 알가님 인터내셔널 제네럴 트레이딩. 꼭 무역회사처럼 들리지만 요거를 구글링 검색해 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다국적 회사예요. 이 다국적 회사라는 것은 여러 군데의 기업을 두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다국적 회사하고 첫 번째 첫 번째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감은 그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 다국적 회사가 어디하고 주로 어디에 회사를 두고 있느냐? 중동에 두고 있는데 쿠웨이트라든가 카타르 이런 국가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한 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답지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월 18일에 한 이 정도쯤 돼요. 이 정도쯤. 12월 18일 이 정도쯤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올라온 거죠. 이제 신고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 정답지는 이미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기준을 두고 이 차트 모양으로 꺾여서 올라가고 그죠? 이걸 지금 역방향에서 순방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차트 지나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미 맞았어. 이미 팔아야 될 자리를 넘어섰다는 거지. 그다음에 지금 이평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요. 이 데드크로스에서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 단기적 데드크로스에서 돌아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이 차트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기준은 뭐냐?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느냐? 얘가 뭐 하는 회사예요? BHI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원자력 관계 있죠. 그 다음에 수소 발전 설비 관련 있습니다. 수소 발전 설비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에요. 효용 가치성이 있는 산업이에요. 그거 따져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효, 미, 시. 자, 요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효용 가치성, 미래성, 시의성. 지금 현재에 맞느냐? 자, 수소 발전 설비가 시의성이 없어요. 시의성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항상 강조드렸죠.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업황은요,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업황이에요? 수소 발전, 원자력, 설비 쪽 업황입니다. 살아있어요, 주고 있어요. SMR도 살아있고,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소형 원전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뭘 살아있어요? 수소 발전 설비 살아있는 업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 시장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진 겁니다. 이때는 뭐가 된다고? 찬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기회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공시까지 딱 분석이 됐으면 뭐다? 사는 거지 뭐. 매수예요. 단!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7,000원 때부터 올라온 주가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적용할 것이냐,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즉, 내가 이만큼 먹었으니 배불러. 거기서 더 많이 배 터지게 먹을 거야라고 간다면 이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인데 그 자리 때는 아니니 큰 매수보다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서 어느 정도 내가 목표치를 설정해 두고 아니면 혹은 크게 상승했을 때 익절가, 제가 이게 반대편 어깨에 파는 방법도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래 올라오면 익절가 높여가면 결국은 이게 추세를 꺾고 내려갈 때가 반대편 어깨라고.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정답지가 다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잡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꾸 기준을 딴 데 두니까 이런 중요한 기준들을 다 빼먹는 겁니다. 빼지 마세요. 기준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시장을 보는 기준도 중요하고 업황을 보는 기준도 중요하고 그 다음 종목이에요. 종목 먼저 골라놓고 안 좋으니까 야, 이 업황이 별로 안 좋은 업황이네? 시장도 안 좋네? 이렇게 가는 건 거꾸로 가는 방식이야. 기준을 완전히 잘못 잡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정답지 같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드렸죠. 중장기는 뭐라고? 단기는 뭐라고? 단기는 뭐라 그랬어요? 추자연. 추세 추종. 자연적인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 연속성이 있느냐 비연속성이 있냐. 요거 추자연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는 요 추자연만 살펴보면 돼요. 이것까지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단기 하는데 이걸 왜 살펴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중장기입니다. 중장기는 뭐? 효, 미, 시, 방, 근, 접, 재, 산, 가. 9가지. 9가지입니다. 야, 중장기를 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데 이 9가지도 안 살펴본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인생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 전제 조건은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이 있어야 된다. 그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역사적 배팅. 우리 앵커님 얘기 들었죠? 앵커님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바꿀 역사적 배팅을 그 아나운서가 되는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인생을 바꿨잖아요. 어쨌든 아나운서가 됐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지금의 인생이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 앵커님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또 여쭤봐요. 본인의 인생이 지금 이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 분명히 하시죠? 네, 당연히 하죠. 또 다른 인생이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제1의 인생,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이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어. 근데 그때 돼서 또 다른 배팅을 나는 할 거야. 내 인생을 정확하게 내 뜻대로 가보고자 하는 인생의 역사적 배팅은 언제나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앵커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결혼이 어떤 인생을 또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투자 전문가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어. 투자에 대한 또 어떤 배팅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은 뭐냐? 결국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이 이런 작은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산업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꼼꼼하게 공시를 분석하고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석하는 게 적어도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을 하는 그 근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차트상 데드 크로스 발생했어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언제부터 기술로
벌어먹고 살았습니까? 그 얄팍한 기술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얄팍한 기술로 벌어먹고 살았어요? 물론 기술로 극복해 가면서 온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은 대승적 차원, 큰 관점에서 그 얄팍한 기술,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거는요. 도박장 가면 누가 꼬신 얘기는 똑같아요. 자, 이게 지금 확률상 어떻고 그 확률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확률이 과연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기가 확률상 훨씬 높은 합법적 도박장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사실.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하는 합법적인 것이에요. 왜? 투자를 해서 혹은 투기를 해서. 투기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투기도 결국은 하나의 투자의 방법인데 그건 심리상 내 관점에서 결국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결국은 내가 심리상 불안감이 자주 드는 사람이 굳이 중장기를 하겠다면 이게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다?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들은 거고, 그 관점에서 보면, 그죠?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효미시까지 했어요. 그죠? 중장기는 산업의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업이 성장할 산업이냐, 성장하지 못할 산업이냐. 자, 정답지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늘 의료 AI 얘기 나왔으니까 의료 AI 얘기를 들어보자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냐. 여러분들 집에 혹은 주변에 친구라든가 가족 중에 의사나 그다음에 이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여쭤보세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딱 하나, 책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수술 같은 거 할 때 보호자로부터 뭘 받습니까? 수술 동의서를 받아요. 왜 받아요?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잘못될 경우 나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수술 동의서의 목적입니다. 그 얘기의 끝은 뭐다? 책임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책임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소송을 당했어. 의료소송을 당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의무를 다했어. 그런 근거가 필요하죠. 그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의료 AI가 판단한 거야. 누가 판단한 거야? 의료 AI가 판단한 거야. MRI 내가 판독한 거 아니야. AI가 판독한 거야. 엑스레이 내가 판독한 거 아니야. AI가 판독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의료 AI가 좋다. 의료 AI가 지금 시장에서 핫하다. 차트상 좋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들어가면 이 산업의 성장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뭐가 작용해요? 올라가도 불안하고 떨어지면 더 불안하고 본전화도 불안하고 그죠? 이익이 나도 불안하고 손실 나면 더더욱 불안하고 그 손실 나니까 어떻게 해? 수익 나면 자를 생각부터 하고 그러니까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참는
희한한 버릇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해답이야. 다른 게 해답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지. 좋다고 해서 왜 좋은지도 몰라. 기준이 없으니까 그 산업의 성장성은 몰라. 그게 왜 의사들이 그 의료 AI를 왜 선택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공급됐을 때 이게 산업의 정체성이 오겠다 하는 생각도 못 해. 그 정체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와야 산업의 정체성이 오겠다 생각하면 그때까지는 들고 가면 되는데 이건 성장 산업이야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기준을 안 잡았으니 이해를 못 했으니 그리고 그 산업을 알 수 없으니 올라가도 불안, 떨어져도 더 불안. 이게 작용한 겁니다. 스토리가 명확해야지. 의사가 책임지기 싫어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럼 의사는 그걸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게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AI가 판독한 거야.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로봇이 수술한 거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의사들은 이걸 절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기겠죠. 그럼 의사가 하는 일이 없어지니 무슨 말씀을요. 의사는 하는 일이 없더라도 이걸 통해서 언머니, 즉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 AI나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뭘 찍어요? CT를 찍어봤는데 정확하게 안 나와. 그럼 뭘 찍어요? MRI를 찍잖아. 뭘 더 하기 위해서? 그죠?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근데 그게 돈이 더 비싸지잖아요. 물론 그 모든 행위를 의사들이 돈 벌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좋지 않은 시각이에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예요. 근데 의사도 사람입니다. 잘못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거잖아요. 이걸 마다하겠냐는 자꾸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하는 일 없으니 난 이거 반대야 라고 하는 의사는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스토리가 명확해졌잖아. 이걸 통해서 오히려 환자로부터 진료비는 더 올라가요. 전체적인 진료비는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게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 보험 적용에 대한 또 진료비는 더 올라가겠죠. 그죠? 로봇 수술이 비싸요? 의사가 하는 수술이 더 비쌉니까? 여러분, 로봇 수술한다고 의사가 오퍼레이팅 안 해요? 의사가 집도의가 이렇게 집도에 대한 전반적인 그걸 안 해요? 합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봇 수술이 비싸요? 로봇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계속 전기만 주면 되는데. 로봇 수술이 비싸요? 일반의가 수술하는 게 비쌉니까? 로봇 수술이 훨씬 비쌉니다. 그걸 알잖아요. 알면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자꾸 뭘 권해요? 정교한 로봇 수술을 권합니다. 해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 그들이 마다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드렸잖아요. 스토리가 명확해야. 자, 그러면 이 스토리가 명확해졌어. 그럼 이 산업의 성장성의 정체기는 언제 올 것이냐? 의료 AI, 즉 루닛은 뭐예요? 루닛은 뭐의 판독이에요? CT,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 요거에 대한 판독이야. 요게 각 병원에 공급돼서 그 병원들이 다 활용할 때까지는 산업은 꽃을 피우는 시기예요.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게 보통의 그 모든 병원에, 즉 일반 우리가 동네에 가는 가정의학과까지 어느 정도 공급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뭐가 나온다고?
더 이상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산업의 정체기가 이제 한계치가 온 거잖아. 정체기가 오겠죠. 이 비슷한 회사가 있어요. 루닛하고 딥노이드, 딥농, 딥체스트, 딥런. 그죠? 그 뭐야? 각각 부분에 대한 판독을 의료 AI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즉 딥러닝 방식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게 그 회사의 취지잖아.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게, 이거는 법률학적으로 보면 나홀로 소송하고 비슷해요. 딥노이드의 제품은 의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바쁜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편한 시스템인 루닛이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산업은 지금도 뭐 아직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기준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다. 아하, 지금 꽃도 피우지 못한 시기인데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네.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도 불안, 떨어지면 더 불안, 본전어도 불안, 그죠? 수익 조금 나도 불안. 이게 계속 지속된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니 자꾸 불안해지니 수익은 짧게 끊어내고 손실은 깊게 들어가도 딥하게 들어가도 참아 인디어 참아 이게 계속된 거예요. 잘못된 버릇, 희한한 버릇, 그게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명확한 기준이 좀 잡히십니까? 명확한 스토리가 좀 잡혀요. 우리 앵커님한테도 귀찮게 해야지. 자,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기준이 잡혀요. 네. 네, 명확하게 기준이 잡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불안 안 하려면 이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산업이 이해되면 불안 안 하고 들고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들고 갈 수 있죠. 이제 기준이 잡힌 거예요. 저렇게 기준을 하나하나씩 잡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기준을 잡아가는 시간 오늘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장성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그 기준 잡기 위해서예요. 내가 언제 팔지에 대한 기준, 언제 사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 그 언제 사는 것들은 결국은 어딜 사도 무릎 위에요. 키가 큰 놈이면 어딜 사도 무릎이야. 그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다. 어딜 사도 무릎이야. 완전 고점만 찍으면 돼. 그죠? 단지 그게 키가 작은 아이냐, 키가 큰 아이냐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방향이 일정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 방향성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종합주가 지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자, 장기적으로 끊어놓고 보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랬죠. 근데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다고 얘기했어요. 자, 왜 그러냐?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 차트 모양 이렇지. 길게 끊어놓고 보면 이렇게 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요, 어때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 방향성은 이게 맞는데 구간으로 보면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주식시장은 외생 변수, 내생 변수들, 그러니까 즉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수. 네, 그 이상한 변수 아니에요. 변태, 변수, 변자 별로 좋은 변자는 아니죠, 그죠? 변수,
변수가 많다는 건 뭐? 이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측 가능한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앵커님 다시 물어볼까? 변수 이거 예측 가능한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예측 어려울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걸 예측할 수 있으면 부자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온다. 내일은 시장 빠져. 온다. 내일은 시장 올라. 이거 알면 뭐 부자 안 될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뭐 그건데. 그죠? 백투더퓨처. 왜 미래의 선조가 내한테 미래에 있는 내 후손이 내한테 지금 그걸 갖다 준 거야. 정답지 딱 갖다 준 거지. 자, 매일 이렇게 오르고 매일 이렇게 떨어집니다. 갖다 준 거지. 똑같은 거지. 부자 안 될 사람 없어요. 변수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거 예측 안 돼요. 갑자기 전쟁 발생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계엄 선포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변수들, 내생 변수적 요인, 그죠? 전쟁, 외생 변수적 요인, 이 변수는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방향성이 이렇게 갈 수 없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변수는 제외해야 돼요. 그럼 그 변수를 제외하려면 방향성이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 그럼 일정하게 가는 뭐가 있어야 되냐?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 뭐냐?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방향성까지 추가가 되면 이제 산업이 뭐로부터? 시장으로부터 뭘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앵커님은 저 학교 다닐 때 프로포즈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앵커님 학교 다닐 때는 조금 수더분하게 다닌 거예요? 공부만 하고 다녔죠. 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꽃을 몰라본 거야. 앵커님처럼 진짜 아름다운 내면을 몰라본 거지. 그런가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면을 몰라보니까 뭐야? 관심이 없었던 거지. 관심이 없을 때는 뭐? 주가가 어떻게 돼 있다고? 아무도 고백을 안 했다면 주가가 저점에 있었던 거예요. 앵커님 주가가 저점에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자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고 아나운서가 됐고 지금 보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친구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야, 너 왜 동창회 안 나와? 야, 나와. 꼭 좀 나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시점. 시장에 관심이 생긴 시점. 앵커님한테 관심이 생긴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있어야 주가는 오릅니다. 관심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의 가치를 몰라. 지금 앵커님의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럼 주가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가가 그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관심이 시작될 때의 무렵이 방향성의 시초예요. 방향을 잡아 들어가는 시초. 이때 뭐가 터져요? 방향성 때 뭐가 터져요? 이 시간이 또 모자랄 거래량이 터져요. 관심이 있을 때는 거래량이 관심이 없을 때는 거래량이 수반돼요, 안 돼요? 수반돼요, 안 돼요? 수반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생기니까 몰리잖아요. 옛날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참 좋아했습니다. 거기 포방터의 연돈, 그죠? 돈가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죠. 전 제주도 가고도 실패했어요. 엄청 사람 많잖아요. 예, 3번을 갔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3번이나요? 예. 재료가 떨어져서 실패하고, 와, 이게 줄이 너무 길어서 실패하고, 제주도 가고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 골목 식당에 출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돈가스 연돈의 주인 부부, 이 부부들이 장사를 접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고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몰랐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골목 식당이라는 마케팅이, 그 마케팅 전략이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뭐고?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가게도 어디로 옮겼어요? 제주도로 옮겼어요. 그 거래량이 수반되는 거는 결국은 관심이 생겨야 돼요. 그 거래량, 관심, 방향성은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관심이 생겨야 거래량이 터져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잘 살펴보면 아, 이 회사가 드디어 이제 관심이 터지기 시작했구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방향성의 시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는 게 뭐라고? 거의 발바닥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발바닥. 장사 접기 전에, 그 연돈이 장사 접기 전에 울면서 장사 접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처럼 짜잔 마케팅 전략으로 나왔던 게 뭐다? 골목식당이라는 마케팅 프로그램이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돈의 막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종을 치기 시작해 제자가 생기고 막 난리가 아니야. 먹고 싶은 사람들 수도 없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방향성과 거래량과 관심은 정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요거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면 뭔가를 아하 이게 돼야 돼. 뭔가 깨달았다는, 지금 TV를 보고 있다면 이게 돼야 돼. 이게 시간이 없네. 진짜 설명을 더 깊게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오늘 세 가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접성. 이게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근접해 있어야 됩니다. 이 근접성이 뭐예요? 우리가 먼 미래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스페이스X,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이걸 통해서 얘는 무슨 계획을 잡고 있어요? 결국은 이 끝에 정점에는 뭐가 있다고? 화성 이주 계획이 있어요. 마스에 이주를 하겠다. 화성 이주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에너지원이 되는 전기, 그죠? 거기에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우주선, 스페이스X, 우주 왕복 우주선. 그걸 통해서 화성 이주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땅덩어리가 점점 지구 온난화로 아파져 가고 있으니 화성으로 이주하겠다. 자, 이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죠. 근데 점점 현실화되어 가는 것은 옛날 그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다른 그 별에 지구인이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부유층들만 가서 살죠. 가장 깨끗한 환경, 가장 깨끗한 시설로 초부유층들만 살아요. 과연 스페이스X를 타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깨끗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일반 서민층일까요? 아니에요. 토탈 리콜의 영화나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화성 이주 계획. 거기에는
초부유층들만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이면이, 즉 이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면. 보이지 않는 면, 다른 면, 그죠? 다를 이자. 이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면. 그래서 근데 이건 아직도 뭐? 가까운 미래예요, 먼 미래예요? 자, 우리 앵커님한테 다시 또 갑시다. 이거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못하죠. 지금 그렇죠. 달 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기대감으로 조금 움직이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상승의 한계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근접성이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 미래여야 돼요. 즉 가까운 미래에 지금 가장 더 가까운 미래가 뭐예요? 로봇이잖아. 휴머노이드 로봇 막 지금 막 일본도 중국도 막 우리나라도 그죠? 맞아요. 미국과 중국이 완전 양대 산맥을 이루고 지금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진짜 사람처럼 걸어요.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 걸음걸이가 좀 어색했잖아요. 네. 이렇게 어색했잖아. 네. 근데 얘는 진짜 사람처럼 걸어. 와, 중국이 근데 왜 이렇게 앞서가느냐? 중국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는 계속 규제를 하잖아요. 이건 문제야, 사실은. 중국은 전폭적으로 지원해버려요. 빨리 가는 거예요. 늦게 시작해도 빨리 갑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다?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이 스페이스X나 이런 것보다 먼저 가는 이유는 근접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까운 미래냐, 먼 미래냐. 요거에 대한 얘기야. 아시겠죠? 항상 뭐 너무 먼 미래 얘기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죽고 나서 실현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돈 벌려고 지금 열심히 투자하는 거지. 죽고 나서 돈 벌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가까운 근접성을 항상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근접성까지만 합시다. 자, 왜냐하면 내가 꼭 살펴봐야 될 공시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모르겠어. 이거 할 수가 없어. 자, 어닝 얼스 케이크가 나온 적이 있어요. 1분 안에 빠르게 설명할게요. 자, 공시 분석입니다. 정답지라고 얘기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FNS 테크라는 회사예요. 자, 그 공시가 나왔는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동이 있을 때만 내는 공시예요. 자, 지금 당해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그러니까 증감 금액을 보면 증감 비율이 매출액은 128% 성장했고, 그죠? 영업이익은 285%가 성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은 796%나 상승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몇 프로? 800%가 성장했어요. 이건 뭐다? 어닝 얼스 케이크네. 그럼 여기서 끝이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살펴봐야지. 여기서 끝이야라고 가면 안 돼요. 기준은 공시만 살펴봐서 그래 공시 어닝 얼스 케이크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라고? 유리기판 만드는 회사. 유기기판은 우리가 흔히 반도체에 들어가는 유기기판과 유리기판의 차이는 뭐냐? 유리기판이요. 전달력적인 측면, 즉 효율성적인 측면은 유기기판에 비해서 5배가 높아요. 그 다음에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손실이나 전력 절감의 차원에서는 2배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즉 우리가 흔히 지금 굉장히 반도체 쪽에 HBM이 핫하잖아요. 그 HBM의 기판은 유기기판을 쓰는 게 맞겠습니까? 유리기판을 쓰는 게 맞겠어요? 유리기판을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답지예요. 이건 성장성이 있다 없다? 성장성이 있다. 시장이 안 좋고 주가도 지금 안 좋아요. 업황은 굉장히 살아있어. 그러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답지 같은 공식 꼭 좀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일 또 이어가시자고요. 시간이 아쉽네요. 예.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의 성장성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거래량을 봐야 하는 이유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다 보면 이렇게 시장의 원리도 투자의 전략도 촘촘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은 하단 자막 참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